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5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아인슈타인. 감스님들께 감사 스마일이 매일 주 6일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자강지구 S1 분양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여러 가지로 또 부동산 카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커뮤니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꼭 방송 꼭 끝까지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2015년과 2025년 10년 사이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제일로 적게 올랐던 가격 변동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거의 1.8, 7배, 거의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지금 올랐고요. 그리고 많이 오른 데는 3배가 올랐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10년 만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 2025년이 아닌 2035년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또 올라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2035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어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유동성, 현금이 너무 많이, 유동성이 지금 많이 시중에 지금 풀어져 있고, 그리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못 느끼는 거지,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10년 후까지 감사 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이 중국은행에서 풀대출로 한국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 거고요. 중국인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매로 넘어오나? 아니죠. 대출은 중국은행에서 해줬으니까 중국은행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중국은행은 어디 거라고요? 중국 정부 거다. 한국 부동산을 외국에서도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임대인이 우리 한국 사람일 수 있겠지만 조만간 외국인들, 특히 중국 사람들의 임대인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 감사 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재명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도심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여러 가지로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로 될 것인가? 그리고 수요 억제책은 강남 3구 자금 출처 증빙 강화부터 시작해서 규제 지역 확대, 종부세 등 세금 활용, 강남 3구 대출 금지 너무 많아요. 수요 억제책은. 수요 억제책은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지만, 이 공급 대책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마냥 신축 분양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또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공급 절벽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을 갖다 활성화해가지고 지금부터 공사 시작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후반부, 즉 다시 말해서 2028년도나 2029년도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의 도생 시대다. 각자 도생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점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금 5월 5일부터 매주 지금 0.08, 0.10, 그리고 쭉 오다가 지지난주에 23일 날은 0.43,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수도권 주담대 6억 초과를 갖다가 금지를 대출 규제 시행을 하니까 그래도 소폭 하락했지만, 이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론 잠시 잠깐 수요 억제책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내년 초부터 6월 이후부터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뀔 거고요. 지금 국회의원 수라든지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직시하시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못 하시는 분들은 물론 분양이라든지 청약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닌 실제 전세 자금의 종잣돈이 있으시면 진짜로 전세나 월세 살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많은 분들께 지금 장항 S1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또 감사스마일이 약속 드렸던 대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 아랑농님께서 고향 장항 S1 질문 드려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부동산 관련 질문 및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뭐 제가 일부러가 아니죠. 약속한 만큼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3가지 질문을 했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장항 S1에 이제 청약을 넣어 보려고 하지만 청약도 처음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이게 모든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항 S1 블록의 시세 차익이 2억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2억 플러스 알파다, 2억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변 시세 따라가겠죠. 또 현재 기준 6억 후반 및 7억 초반 가능하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더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이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감사스마일이 어저께 제가 컴퓨터 어드로 칠까 하다가 일단 메모를 해서 이렇게 노트로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거를 또 그대로 읽어드리면 조금 부러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일단 제 생각 한 7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장항지구 S1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분양을 갖다가 또 나올 거고, 앞으로도 이제 창릉이 이렇게 분양가로 6억에 나올 거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6억대 분양입니다. 이제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국민평형 84제곱 타입의 전용 25평의 그런 전용 34평의 전용 25평이고, 이제 아파트 평수로 따지게 되면 34평 국민평형 아파트가 6억대로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물론 검단 신도시라든지 뭐 운정 신도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그렇게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적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분양가로 분양을 못 합니다. 옵션을 전후에도 지금 7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고양시에 있는 로또 아파트다는 말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GTX-A,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GTX-A 킨텍스역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28년 되면 알게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 2028년 3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역 무정차로 운행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제 킨텍스에서 장항에서 동탄까지도 이제 한 번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북부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28년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또 GTX-A 또 이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물론 GTX-A 역세권의 도보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마을버스라든지 또 인천 2호선의 또 연장의 그런 또 가자에서 또 식사까지 또 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장항지구의 일산 신축 아파트가 귀합니다. 그래서 일산에 이제 물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들어와서 앞으로 개발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이제 28년에 들어오는 고양시 아파트가 너무 귀할 거고, 특히 창릉 첫마을을 생각하시면 창릉 첫마을도 34평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시티가 지금 대장인데, 여기도 이제 28년이 되게 되면 만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연식도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감안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장항 S1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저는 냉정하게 제가 장항제일풍경채 분양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장항제일풍경채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싸다고 포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장항지구 여기 장항 S1이 지금 현재 6억대 분양을 하고 있고 카이브 유보라가 거의 8억대였고 그 다음에 장항 제1풍경채가 호갱론으로 제가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여기도 7억 2천에 분양을 했고 이제 옵션까지 하게 되면 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안전마진 최소 1억은 가져간다는 말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어찌됐든 간에 킨텍스 역을 갖다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더 나가서 3호선 마두역을 갖다 또 다닐 수가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재는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장항지구가 다 완성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미래 가치는 상당히 클 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제 친한 친구한테도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계약 조건을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금 20%였거든요. 그리고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공공이니까 더 싸다, 또 민간이니까 더 비싸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장항 제1풍경채는 내년 26년 12월에서 뭐 1월달 27년 1월 정도에 입주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장항 S1은 28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니까 입주 연식으로 따졌을 때도 한 2년 차이가 지금 날 거, 1년 한 6개월 전후로 1년 한 4개월 정도 좀 차이가 날 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장항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킨텍스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일자리들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산의 신축 아파트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산 동구 서구 따져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지금 들어올 수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들어오는 데가 지금 풍동 이지구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지주택이라든지 기타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일산의 신축 아파트는 귀해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이 제가 최소 2억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GTX-A가 28년에 상반기쯤에 그 전에 27년에 만약에 개통을 한다, 삼성역을 갖다 정차를 한다 라는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면 진짜 제가 플러스 알파다 충분히 10억이 넘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항지구 S1은 꼭 청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초기 자금이 또 적게 들어가고 중도금 대출도 30%, 이자 후불제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중도금 대출이 60%거든요. 10, 60, 30, 20, 50 내지는 60, 3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부담 계획도 좀 자금의 그런 조달도 처음에 초기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적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3기 신도시 분양 일정이 절대 빠르게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서울 수도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들 느끼시겠지만 공급 절벽 직면을 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도 지금 더샵 일산 엘로이라든지 일산 퍼스트월드에 있는 그런 지금 아파트만 26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더샵 일산 엘로이도 지금 소송을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정상 입주가 되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일산 퍼스트월드도 이제 입주라든지 또 분양이 일반 분양이 지금 늦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은 진짜 고양시가 창릉 참마을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장항지구를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대문, 은평, 마포도 지금 입주 물량이 그 다음에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간은 진짜 공급 절벽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일기 신도시의 뭐 선도지구인 일산도 빨리빨리 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추안을 갖다가 지금 다시 지금 재추진한다라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수요 억제만 가지고 우리가 집값을 못 잡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진짜로 공급을 빨리빨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장항지구가 가장 큰 메리트는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고양시에서 특히 일산 킨텍스 바로 옆에 있는 장항지구다. 그리고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올 계획이다. 킨텍스,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방송 영상밸리,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빠뜨렸는데 K컬처밸리도 지금 빠르면 아레나 공연장이 제 착공이 지금 내년부터 또 들어갈 계획이다 보니까 신축이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 감사 스마일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바로 상암 DMC 바로 옆에 있는 수색 진상뉴타운, 그 다음에 종로 광화문 옆에 있는 경희궁자이. 이게 다 뭐 서울에 있어서 그런 아파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대규모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또 마곡 바로 옆에 마곡 엠밸리,
뭐 7단지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여기 20억이거든요. 그런데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가 만약에 바로 내 옆에 장항지구 바로 옆에 킨텍스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라든지 K컬처밸리에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가 또 신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은 2028년에 입주해가지고 2038년까지는 진짜 오를 일만 남았고 진짜 내려가는 뭐 구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장항지구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7번째로는 고양시 아파트가 지금 장항지구, 창릉, 그 다음에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축 아파트가 너무 귀해질 거고, 지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정 신도시로 가는 이유는 운정 신도시가 신축이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만약에 고양시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로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고양시를 보다가 고양시 신축이 없으니까 운정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김포 한강이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고양시의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 높아지리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장항 S1을 갖다가 분양을 안 받으셔도 되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이만한 입지의 신축 아파트 6억대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특히 종잣돈이 없으시거나 내 집 마련이 진짜 고양시에서 수도권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가 장항지구뿐만 아니라 지축 센텀 가든이라든지 향동, 그다음에 지축, 그리고 이제 뭐 삼성 그때 분양 당시에 원흥 역세권의 그런 분양 당시에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단지가 또 미분양이 있었던 단지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가장 후에 보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어떤 인사이트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진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스마일이 다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진짜 여기에서 이야기 드렸던 시세차익 2억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2억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항 S1의 마지막 지금 분양이고, 앞으로 더 이상 분양이 장항지구에는 없습니다. 물론 고양방송 영상밸리에 이제 추가로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결코 싸게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는 당첨되면 무조건 고고라며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과 다르다, 이자 비용 따져본다면 1억 정도 오른다 생각하면 굳이 힘들게 분양받을 필요 없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인사이트를 굳건히 가져가시란 말씀 드리면서, LH 고양 장항 S1 블럭의 869세대, 적은 세대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분양가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그리고 장항지구의 S1에 이제 공공분양, 이제 미래가 높아지는 곳,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이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또 직접 확인하시고, 또 오늘부터 주택전시관 또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오늘 내일 이제 주택전시관 방문이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S1 당첨되신 분들이 감사스마일께 이제 감사스마일 영상을 갖다 또 카페에 또 공유해 주신다는 소식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고양 장항 S1 블럭 가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스마일에게 영상을 좀 보내줄 수 있으시면 좀 영상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스마일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또 좋은 정보로 또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옆집 멘토님께서 고양 장항지구 S1 공공분양 분양가와 청약 의견, 청약은 이런 곳에 당첨되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북동향이 뭐 60세대가 된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또 주차 세대수가 적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꼭 모델하우스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내부도 한번 보시고 꼭 본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이거 놓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후회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7월 5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궁금하시거나 장항지구 관련해서 나는 청약을 갖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 제가 댓글에 답을 해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